경기도 대변인 김용입니다. 김용 전 대변인은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김용 부원장 관련된 것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체포 소식도 미리 아셨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보시는지 싶어서요.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8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서 최측근이라고 밝혔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의도 현장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민주연구원 앞,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민주연구원 앞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속한 민주연구원을 검찰이 오늘 오후부터 압수수색을 하려 하니까 지금 민주당 당 차원에서 막고 있는데요. 저희 카메라가 조금 다소 흔들리는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화면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화면, 기자들도 지금 저 멀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 혹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속속 민주연구원 앞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보 자막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지금 당직자들이 대치 중이고, 당직자 말고도 지금 의원들이 이 여의도 총집결에서 압수수색에 맞서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1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소속 의원들 전원 당사로 집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정감사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마 제가 멀리서 보건대 박성준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고 압수수색에 항의한다, 절대 압수수색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볼까요? 전격적인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입니다. 예, 다시 제 목소리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도한 정치 탄압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긴급 체포에 대해서 규탄 시위,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오늘 오후부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오전부터 정치권에 폭탄 하나가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도원 의원, 무리한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체포된 걸 두고 민주당 저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황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택에서 체포가 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는데,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고 김용 부원장의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건데, 어차피 이제 당사 안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제1야당 탄압이라면서 이제 저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김용 부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결코 지금 약하지가 않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한테 한 20억 원 정도를 요구해서 실제로 한 8억 원 정도를 받았고, 그것이 대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썼다는 지금 의혹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단순히 그 비리가 아니라 대선 자금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저렇게 대치가 된다면은 풀어야 되는데
일단 지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까지도 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민주당은 협의해서 최소한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청와대나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어떤 그 방식을 원용해서라도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이 마이크를 잡은 듯한데 목소리 잠시만 다시 듣고 다시 스튜디오 들어올까요? 경제가 최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를 살려야 될 윤석열 정권은 경제는 내팽개치고 사정 정국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칼을 휘두른 자, 그 칼로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이 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핵심 내용은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뭔가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을 정치 탄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너무 크게 보진 말고 일단 민주당에서 이승훈 변호사님 주장하는 거는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이 된 지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뭔가 그런 내용, 뭐 개인 물품밖에 없으니까 왜 압수수색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사를 필요로 한다면 압수수색할 수 있겠죠. 근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핸드폰과 차량과 신체까지도 이미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사실상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날 임명장이 수여됐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사에 한 3회 정도 출석해서 회의에 참석한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사에 굳이 관련 자료라든가 증거가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압수수색하겠다. 이건 야당에 대한 어떤 길들이기다. 프레임 씌우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강대강 대치하고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검찰의 지금 처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선 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요. 지금 2년째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치 탄압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은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탄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김용 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모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법원에서는 발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화면은 계속 뒷그림으로도 같이 보고요. 저희는 좀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봐야 되고 이제 정치적인 건 말고도 본질은 법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체포된 김용 부원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포착한 혐의로 알려지기로는 유동규, 남욱 이런 민간 사업자 등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중 8억 원을 받았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체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예. 위례와 이제 관련해서 받은 거고, 그때 이제 그 시행업자는 이제 남욱 변호사입니다. 핵심은 남욱 변호사가 아마 이제 돈을 준 걸로 보이고, 전달은 이제 정민용 변호사, 그다음에 그 유동규 통해서 8억이 간 게 아닌가.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은 이제 정치자금법 혐의로 돼 있죠. 근데 그때 위례 개발할 때 김용 이분은 이제 성남시 의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조례라든지 예산 심의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돈을 줬다면 사람에게 뇌물로도 번질 수 있는 형량이 정치자금법과 뇌물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영장은 발부된 겁니다. 서 변호사님, 일단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 법원도 일단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이런 혐의가 들여다볼 요건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압수수색 영장보다 긴급 체포 이 영장은 이게 훨씬 이게 그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법원이요.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은 이제 물적인 걸 압수수색하지만
긴급 체포는 이제 그 인신을 구속하는 예. 48시간 동안 이게 구속하고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는 상당히 그 범죄가 소명되는가 안 되는가 예. 이걸 이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명이 됐기 때문에 발부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서 변호사님, 법적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도 법원이 이렇게 체포영장을 김용 부원장에게 발부한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의미 아니냐. 그러면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검찰은 48시간 내에 김용 부원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긴급 체포는 이제 이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하고 동일한 이게 그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이제 그 소명을 거의 됐다. 범죄 소명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48시간 이내에 청구만 하면 됩니다. 예. 결정은 이제 며칠 더 걸릴 수가 있죠. 심사는 48시간 이내에 하는데 제가 이제 역대 그 긴급 체포를 보고요. 영장 청구 안 한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긴급 체포했다는 말은 이미 수많은 인적 물리적 증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는 48시간 이내에 할 걸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앞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여의도로 국감 중에 돌아와서 피켓 시위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제 눈에는 일단은 의원들의 모습보다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저렇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민주당사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속한 민주연구원은 저 여의도 민주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하거나 혹은 수색을 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대치 중이거든요. 이 대치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일단 야당은 지금 속보로도 만나보시는 것처럼 오늘 국감 전면을 일정을 정면 중단하고 당사로 집결하라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저 부분은요. 예. 저 부분은 이게 저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예. 저 영장도 이게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저 거부를 저렇게 물리적으로 막으면요. 이 자체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고 저는 민주 당사가 뭐 이게 옛날로 치면 이게 치해북권 소도 지역도 아니고 예. 어떻게 저렇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신속하게 영장 집행이 응해야 된다 봅니다. 야당은 검찰 당사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어떻게 제1야당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 착잡할 겁니다.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이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당사 안에 있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사무실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5시경에 지금 의원들에게 전부 다 대치하라 이렇게 독려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지가 않아 보여요. 많은 생각이 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빨려 들어간 거예요. 내일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국정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맞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2주 전에 임명이 됐는데 그 임명이 안 됐고 그럼 뭐 개인 비위 혹은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곧 민주당 아니냐, 민주당이 곧 이재명 대표 아니냐,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에 통째로 휘말려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정감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감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탈출구가 없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굉장히 착잡할 거고요. 예. 또 김용 민주정책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성남시장을 됩니다. 이때 같이 성남시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2번 하는데 이 8년 동안에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으로서 호흡을 맞추죠. 그리고 이 8년 기간 동안에 위례신도시, 대장동 두 곳에 모두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회 자체에서 관련 법규가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 아니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야당 의원들 총 집결령을 내려서 극렬 반발하고 있긴 한데 체포의 당사자인 김용 부원장도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어요.
불법 자금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김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본인은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자신을 억울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찰에 소환이 됐으면 응했을 것인데 소환 조사 없이 체포한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을 굉장히 몰아붙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 셈법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 그래 죄송한데 팩트 확인하자면 일부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김용 부원장 검찰 소환조사 받아라라고 했는데 불응했다. 이것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하나 이유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환 요구가 없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쪽 측근에게 들어보니까 소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고 실제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가 검찰에 수시로 출석하면서 석방을 뭐 협의했다, 논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진술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굳이 유동규 씨 굳이 김용 부원장이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어떤 관련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까지 압수수색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프레임 씌우기, 방탄 프레임 씌우기로 어떤 민주당을 몰아가기 위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정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당사까지도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연구원입니다. 물론 민주연구원입니다만 민주당 당사 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비판하고 영장이 발부한 법원도 지금 비판하는 셈이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김용 부원장의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당사까지도 법원이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모든 국감 중단 초유의 그리고 당사에 총집결한 민주당 이 시작은 바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일 텐데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유의미한 목소리 있으면 다시 현장 연결하고요. 김용 부원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일단 과거 이재명 대표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신체 검사 때도 브리핑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검진 결과를 갖다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차분하게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시에는 경기도청 대변인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을 가리켜서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과거에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김용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뭐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졸지의 인생 항로를 바꿔서 이제 정치계로 들어와서 성남시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 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분신이라는 표현은 사실 쉽게 쓰는 표현은 아닌데 저 말은 뭐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최측근임을 인정한 얘기겠죠.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10수년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깊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청 대변인으로서 지근거래 있었고 대선 기간에도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고 가장 최근이 바로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최측근의 긴급 체포. 그래서 좀 더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 같거든요. 우선 뭐 분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어서 그런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도 이재명 그 대표와 거의 비슷하게 하나요? 예.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는데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얘기했죠.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검찰이 그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검찰이 없는 죄 만드는 곳인가요? 지은 죄를 처벌하는 것이죠. 김용 부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지은 죄 있으면은 처벌받을 겁니다. 두 분의 인연은 그 성남시장 되기 전에 성남시의회 의원 되기 전에 아마 그 이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김용 부원장도 그 분당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함께 시장 되고 시의원 돼서 8년을 함께 했고 예. 이재명 시장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그런데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 대변인을 했고 중요한 건 지난 대선 때 그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이었는데 당시 조직과 예산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거고 조직과 예산 그 과정에서 지금 의혹을 받는 것처럼 8억 원이 그 유동규나 남욱으로부터 흘러온 거 아니냐 그 지금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그 출근한 지 2주밖에 안 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대선 당시에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조직 예산 관련 담당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의혹을 받는 대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관련 서류들이 그대로 그 지금 민주연구원에 있는 부원장 사무실에 그대로 그 PC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단지 2주밖에 안 된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사무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 민주당에서도 당직을 맡은 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당시 만약에 이 8억 원이 정치 자금으로 보인다면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검찰 생각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관련된 서류들을 그대로 그 김용 부원장이 갖고 있을 거고 그것도 당 관련 사무에서 얻었던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원장으로 옮겼으면 부원장 사무실 PC 안에 있을 가능성 또 혹은 그 서류철로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법원도 그와 관련해서 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압수수색의 진위 본의에는 또 여러 뜻이 있을 것이다. 뭐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이재명 대표 2020년 김용 부원장 출판 기념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단어는 이 얘기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측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최측근이 검찰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 사실 최근에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꽤 궁금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김용 부원장을 체포 소식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안이어가지고요. 이전에도 김용 부원장 직접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측근으로.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체포 소식을 미리 아셨는지 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보시는지 싶어서요. 김용 부원장 관련 사안 민주당 연구원 압수수색도 한다던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핵심을 한눈으로 보는 그림은 바로 이걸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수억 원을 받은 거 아니냐. 김용 부원장이 당시 민간개발업자 그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뭐 20억 원을 요구했다. 중간에 또 민간개발업자들이 끼어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전달한 돈이 뒷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무렵이었다. 이 전달 흐름인데요. 그러면 이게 서정혁 변호사님 단순히
최측근이 누구로부터 민간 사업자로부터 혹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 뭐 이 부분이 더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검찰은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대선 자금으로 예.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김용 이분이 어떻게 20억을 달라고 내가 가질 테니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또는 이게 그 만약에 검찰에 포착한 혐의가 맞다면 이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돈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남욱이나 유동규 이런 분들도 그 김용을 보고 과연 이게 8억을 주겠습니까? 줄 이유가 없죠. 김용은 이제 물론 시연을 했지만 그때는 이게 아무 당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는 이게 그 김용 이분이 뭐 배달 사고 낼 그런 분도 아니고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믿고 아마 8억을 준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예. 그 장소는 이제 그 유동규 자택이나 또는 이제 그 유원홀딩스라고 있어요. 저기 보면 유동규하고 정민용 변호사가 만든 예. 그런 데서 이제 그 돈을 줬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 장소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이번에 위례에 대해서 새로 기소가 됐죠. 유동규 뭐 그다음에 남욱 김만배 다 새로 이제 추가 기소될 때 예. 공소장에 그 이재명 대표 이름이 18번 나옵니다. 18번. 거기에 보면 이제 유동규 이분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것들이 공장이 다 나오거든요. 예. 따라서 검찰은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대선 자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조 의원님. 지금 현장에 셔터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검찰 한 발짝도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당직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조금 물러서서 취재진들이 지금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요. 이런 저런 현장 화면들을 저희 뉴스탑10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잠깐 셔터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제가 좀 스케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지금 스튜디오 돌아올게요. 예, 조수진 의원님요. 네, 저는 여기서 시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맡은 일이 대선 캠프에서의 조직 그리고 비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돈이 오고 간 거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예요. 그렇다면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돈과 관련한 흐름은 모두 다 김용 씨가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점에 좀 주목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이 시점은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본선은 굉장히 쉬울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에서 상대였던 이낙연 후보를 굉장히 큰 표차로 제치고 예. 조직 가동이 풀 가동됐단 말이에요. 이때의 돈의 흐름이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시기에 주목합니다. 예, 시기가 이 대선 캠프 차릴 때 정치자금 관련인 거 아니냐, 뭐 조 의원님 이런 의혹, 뭐 검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볼 테고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대표 대선 토론회 당시에도 오늘 체포가 된 김용 부원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그 화면도 볼까요?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에게 그 전에 어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잘 안 되던데 대장동권 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정진상은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사람이 이렇게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 때도 꽤 공방이 오갔던 얘기고요. 예. 앞서 제가 셔터가 다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셔터 다시 내려갔고 이제 민주당사도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맞춰 진입을 차단하는 이제 물리적인 모양새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셔터 내렸다. 민주연구원은 물론이고 저 건물 자체에 들어갈 수 없게끔 민주당이 하겠다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지금 관계자들 아직 의원들 제가 눈에 띄는 의원들의 모습은 민주당 현직 의원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나오면 현장 연결하고요. 현장도 잠시 소란스러운 모습도 잠깐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도 이제 김용 부원장을 언급했었고, 오늘 그 최측근의 체포 소식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김용 부원장도 잘 모른다고 할 거냐. 성일종 의원. 분신. 이재명 대표가 썼던 분신은 아바타라는 뜻이다. 본체가 조종에 움직인다. 아바타는 잡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잠깐 아까 그 화면에서 스케치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아까 손팻말 중에 오늘은 그래도 정치 탄압이라고 그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어제 용산에서 시위할 때 정치 탑압 쓰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망신을 당했는데 조금은 정상화된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일단은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정감사 민주당 반드시 계속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 그 압수수색에도 응해야 된다 이 말 먼저 드리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말이 없는데 유구무원이죠. 지금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세 가지 이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든 수사는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측근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구속, 정진상 수사, 그다음에 김용 체포, 점점 이재명 그 대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 둘째, 측근들이 이렇게 그 구속되고 수사받고 체포당하면은 그래도 당대표로서 유구무원이겠지만 뭐라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책임 있는 기본적인 그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는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저렇게 방탄에 동원하는 것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상황에 그 왔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방산 주식 사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 이재명 대표를 손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생각이 있을 거다. 지금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조여온다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 대통령의 말이 이거였잖아요. 과거 대선 후보 때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는다. 이 네 사람과 이재명 대표가 설계와 기획도정을 찍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진술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여기에 등장했던 4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그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유동규 씨 피의자 구속 기간 6개월짜리 한 번 연장이 됐죠. 10월 20일이 끝나는 날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합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풀어줍니까? 지금 전망컨대 석방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방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제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심지어 금요일에는 구치소까지 가는데 헛걸음을 쳤습니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접견을 못했어요. 수상하게 느껴져서 유동규하고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동규의 반응이 이겁니다. 첫 번째, 검사님 만나는데 변호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은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유동규 씨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 만나자라고 유동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석방이 맞긴 맞나 보네요.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달리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못을 박았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석방을 할 거니까 회유를 하면서 진술을 뭔가 강요하고 회유하는 듯한 그래서 이런저런 김용 부원장 체포까지 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일단 뭐 특수부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 뭐 변호인이라든가 관련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구속돼 있다 보면 석방이 돼서 사회로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검찰은 회유나 협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석방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의 진술에 적절하게 그냥 답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후자를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전에 도원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게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도원결의에 대한 저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김용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 등이 어떤 만약에 문제가 돼서 밝혀졌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체포된 상태이고 사실상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진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의 어떤 진술이 있은 후에 진술의 어떤 진실성, 신빙성 등을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유동규 씨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어떤 수사 정보가 잠깐 흘러나오는 그런 정보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래서 사실상 석방될 것 같은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회유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예. 근데 한 번 연장한 게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한테 핸드폰 손괴 있잖아요. 증거인멸. 이걸로 6개월 또 연장이 됐어요. 예. 근데 더 연장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놓는 거지. 민주당의 얘기처럼 무슨 석방을 대가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강요한 이 부분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이요. 정영학 회사는 한 명 신문을 재판을 3일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석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 이분은 왜 불고 있느냐? 뭐가 이게 억울하냐?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첫째는 이제 700억 있죠. 천하동인 1호에 70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동규 돈이라고 검찰이 기소가 돼 있어요.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천하동인 1호의 명의자는 이한성입니다. 이한성. 이 말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근데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이 명의자인데 유동규 보고 700억이 너 거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게 상당히 억울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 설계도 본인은 이제 실무자인데 시장에 했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배임 1,800억이 넘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 그것도 억울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기소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이것도 결국 유동규 씨가 다 이게 진술한 거죠. 뭐냐면 김문기 씨하고 같이 대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검찰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회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서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만 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게 당장 내일 이제 석방이 돼서 만약 회유가 있었다면 유동규 씨가 기자회견이라도 하면 그걸 검찰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도 좀 무리한 선동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정입니다. 지금이 6시 12분이니까 채 6시간도 남지 않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예.